여러분, 미시시피 강변의 깊고 어두른 숲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밤바람에 나뭇잎들이 스산하게 바스락거리고 짙은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짓누려는 듯한 무거운 공기가 흐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한 소년이 겪은 극도의 심리적 공포와 그로 인해 벌어진 정말 기이하고도 절박한 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서 주인공 허클베리 핀의 짓눌린 심정이 확 와닿지 않나요? 한밤중의 숲은 결코 조용하지 않거든요. 멀리서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듯한 부엉이 울음소리, 쏙독새의 구슬픈 소리, 그리고 무덤에서 편히 쉬지 못하는 유령이 내는 듯한 귀괴한 소리들이 허크의 귓가를 계속 맴돕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런 소리들이 단순한 배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크의 마음속에서 점점 부풀어 오르는 그 편집증적인 공포를 세팅하는 완벽한 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허크의 일상을 조여오는 불길한 징조와 공포입니다. 밤의 공포는 아침이 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물리적인 징조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날 밤 어깨 위로 기어오르던 거미를 털어내려다가 그만 촉불에 거미를 태워 죽이고 맙니다. 미신을 맹신하는 소년에겐 이거 정말 끔찍한 재앙의 예고편이거든요. 게다가 아침 식사 시간에는 긴장한 나머지 소금통까지 엎지르고 맙니다. 애군을 막으려고 재빨리 소금을 어깨 너머로 던지려는 찰나 엄격한 왓슨 아줌마가 지저분하게 뭐 하는 짓이냐며 딱 막아서 버려요. 불길한 징조를 막아낼 유일한 방어막이 차단된 그 순간 허크가 느꼈을 그 원초들인 패닉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두 번째 챕터, 눈밭의 십자가 발자국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공포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답답한 집안에 벗어나 차가운 아침 눈밭으로 나가보죠. 허크가 마당 울타리를 넘으려다가 전날 밤 새로 내린 눈 위에서 누군가의 발자국을 딱 발견합니다. 처음엔 무심코 넘겼지만 이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왼쪽 부추 뒤축에 큰 못으로 박아 만든 십자가 모양, 악마를 쫓기 위한 표식이었죠. 허크는 세상에서 그 기괴한 부추를 씻는 사람이 단 한 명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짐승처럼 학대하던 실종된 아버지, 펩이었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공포의 대상이 돌아온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 1달러와 맞바꾼 전 재산입니다. 여기서부터 허크의 발걸음이 미친 듯이 빨라집니다. 발자국을 확인한 허크는 숨을 헐떡이며 언덕을 내달려 대처판사의 집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당시 허크가 가진 돈은 무려 6,000달러, 그것도 순금이었어요. 이전 모험에서 발견한 이 엄청난 재산은 은행 이자만으로도 매일 1달러씩 벌어다 주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허크는 이 거액을 단돈 1달러에 넘기려고 합니다.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소년이 판사에게 제발 내 돈을 다 가져가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아버지가 이 돈을 노리고 찾아왔다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아버지가 돈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그 돈의 주인이 아니어야만 했죠. 이건 단순한 패닉이 아니라 공포가 만들어낸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대처판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재빨리 눈치챕니다. 소년의 절박한 심리를 이해한 판사는 기발한 법적 장치를 꺼내들죠. 바로 약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종이에 계약서를 쓰고 허크에게 단돈 1달러를 쥐어주며 서명하게 한 거예요. 허크가 돈을 포기하는 걸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법적으로 절대 뒤집을 수 없는 완벽한 매매 계약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공포에 쫓긴 소년의 심리가 이런 극단적인 법적 행동을 끌어냈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번째 부분은 머리카락 뭉치의 기괴한 예언입니다. 허크는 이제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기 시작하죠. 재산을 법적으로 넘겼어도 허크의 내면을 갉아먹는 그 끔찍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 하는가? 언제 떠날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크는 흑인노의 짐의 마법, 머리카락 뭉치를 찾아갑니다. 황소의 위상에서 나왔다는 이 정령은 돈을 줘야만 입을 열거든요. 허크는 대처판사에게 받은 진짜 1달러는 숨기고 겉이 미끈거리는 가짜 25센트 동전을 꺼냅니다. 짐은 정령을 속이려고 이 가짜 동전을 생감자 사이에 하룻밤 끼워두어 미끈거림을 없애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 앞에서 어린 소년이 얼마나 무력했으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의식에까지 목을 맸을까요?
드디어 머리카락 뭉치가 입을 엽니다. 하지만 예언은 허크에게 전혀 위안을 주지 못하죠. 정령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 주변에는 그를 바른 길로 이끄는 희고 빛나는 천사와 모든 걸 망쳐버리는 어둡고 검은 천사가 맴돌고 있대요. 머물지 떠날지 좋은 사람으로 변할지 악당으로 남을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뿐이었습니다. 결국 고난과 기쁨이 교차할 거라는 막연한 말만 듣고 허크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챕터. 어둠 속의 창백한 얼굴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무거워집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허크는 촛불 하나에 의지해 쥐죽은 듯 고요한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죠. 방에 들어서고 등 뒤로 조용히 침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린 그 순간 허크의 숨이 턱 멎고 맙니다. 빈 방인 줄 알았던 그곳,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방 한 구석, 열린 창문 아래 한 남자가 의자를 뒤로 젖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길게 엉킨 머리카락, 덥수룩한 수염 사이로 번뜩이는 두 눈이 허크를 쏘아보고 있었죠. 사람의 피부라고는 믿을 수 없는 청개구리나 죽은 물고기 배처럼 소름 끼치게 창백한 얼굴. 세상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아버지가 이미 그의 성역인 침실에 숨어들어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도망칠 곳 없는 이 밀실에서 마주한 압도적인 공포,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이 밤. 과연 어린 소녀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